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1년 수요일 특집, 상반기 특집.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자, 저번 주에는 2020년 하반기였고요. 올해 2021년에는요, 상반기 특집 방송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수요일 첫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은 그런 인사 자체도요.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싫어하고 좀 약간 좀 짜증을 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80평생 이런 이야기를 해요. 80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르신들도. 그리고 또 80평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현재를 바라볼 때요. 진짜 작년 2020년 같은 한 해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2020년 작년 초반에는요. 조금만 힘을 내자, 이겨내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저도 이제 제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거기다 이렇게 좀 A4 용지로 관리소 사무소에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조금만 힘내십시오. 곧 이겨냅시다. 이런 글귀가요.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서 떨어졌어요.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스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질병, 전염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뉴스에서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가 그냥 소멸되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년이 넘도록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죠?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2021년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최근에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좀 힘냅시다, 힘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자꾸 여러 번 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순응합시다, 순응. 그냥 이겨냅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 오늘이 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날이 미국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요. 이제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한 거, 그게 이제 각 주에서 선거인단수를 이제 개봉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지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발표를 하는 날이고요. 1월 20일 날은 또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취임식보다는 이제 오늘이 이제 어떤 이제 누가 됐든요. 대통령이 이제 지명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가 있어요,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이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오늘 아마 결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선거는 끝났고요. 지금 개표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누가 되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자, 요즘 이제 방송에서 가끔 나옵니다. 뉴스에서 미국의 상원, 하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 끝이잖아요. 300명 끝. 근데 미국은요. 하원, 상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원은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상원은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하시면요.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상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원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늘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제 미국을 주시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 미국 주가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의 흐름, 아시아 증시의 흐름, 유럽 증시의, 유럽하고 이제 같이 이제 흘러가긴 합니다만, 어떠한 기준은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그죠? 왜 미국이라는 쪽을 기준으로 삼을까? 그거는요, 바로 기축통화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페드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패권 국가라고 그러죠.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크고 물론 군사력도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걔네들이 발행한 화폐를 우리는 써야만 하는 거고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만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도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인데요. 오늘이 지나면 정말 모든 게 깨끗하게, 무슨 요즘 저 눈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 밑에 지방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눈도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얗게 세상을 덮어서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저 힘내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들도 많고 이게 저를 뵙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요. 강의를 드리다 보면요, 이게 뭐지? 예, 뭐 신기하다, 뭐 재밌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정말 탄탄하게 기초부터 가셔야 되는데, 뭐 서점에 가서 뭐 주식 공부한다고 이런 책, 저런 책 뒤져봐야 뭔 소용 있겠어요. 서점에 가면 뭐 1억 갖고 10억 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가 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12년째 이 방송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요, 증거금 100%짜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야지 적자 회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2021년이 됐어요. 물론 이전에 3, 4년 전부터요.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요. 각 방송사마다 이제 뭐라고 이제 통보를 하냐면요. 방송에서 증거금 100%나 무슨 3년 연속 적자 회사, 무슨 동전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전문가들 입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새해 첫 메시지는요. 일단 하지 마세요, 주식을.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주가가 뭐 3,000포인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어찌된 일입니까? 뭐 우량주라고 하는 그런 뭐 코스피 200 가까운 종목들이 오르죠, 먼저. 선순환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후순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 밑에 종목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주가가 좋거나 나쁘거나 저는 전혀 관계없이 제 식대로 갑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출발을 해드립니다. 그날 이후란 내용입니다. 자,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짠.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들어요. 저는 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델리온의 그 성 소장님이 방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저는요 모르는데 재미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델리온의 그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전문가님 어머님께서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 친구 재밌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안양에 사시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자,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세 가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주식이 아무리 좋든 주식이 아무리 장인 좋지 않든 간에 움직이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키모 증권을 쓰고 있습니다. 뭐 전국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거기서요. 상단에 이제 왼쪽에요. 0162를 치면요. 오늘 순서대로 상승한 종목들이 코스닥 전체를 클릭하시면요. 쭉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캡처를 떠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됐고 어떤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돈이 몰렸느냐라고 한다면 그쪽의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에 오케이. 자, 상위 그러니까 상한가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당일 거래량 자체가 많은 종목 있죠. 막 1,000만 주, 뭐 900만 주, 700만 주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식은 돈이 몰려야 되니까 돈이 몰리는 데 가서
끼욱끼욱 거려야 어? 어떻게 뭐 TV라도 봤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하죠. 상갓집에 가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예전에는 상갓집 가면은 장사를 집에서 치렀잖아요. 지금은 뭐 병원에 보면은 이제 그 옆에 부속 시설에서 지금 아직 그 있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이 어디야? 요즘은 그러면 뭐 무슨 병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 집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위로한다고 밤새 친구들이 와서 그저 밤을 새줬어요. 저 친구 외롭다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부어라 마셔라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노름 같은 거 화투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구땡, 토리 직구땡 하는 친구들 뒤에서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이야, 화이팅! 이러면요. 이 친구가 기분이다 그러고 막 뒤에서 막 서 있으면 10,000원, 20,000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 돈만 이제 밤새 모아도 하여튼 몇십만 원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안 됩니다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식도요, 몰리는데, 판 자체가 시작된 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잘하는 사람,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뒤에서 있어야 막 박수 쳐주고 막 계란도 옆에서 막 하나씩 뭐 이렇게 막 계란도 까서 막 입에 넣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괜히 그래야 고맙다고 괜히 기분이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씩 받으면 그게 이제 모아지면 그게 이제 그래 몇십만 원 된다니까요. 그때 그랬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요, 반드시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도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종목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만 가면 떨어져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맙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귀동량으로 어디서 그냥 공짜로 주워들은 그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소위 이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돼서 주가가 크게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의 나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두 번째는요, 어쨌든 오르고 내리는데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도요, 밑에 저점이라는 게 있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우리가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쨌든요, 무릎이라는 얘기, 나는 어깨라는 얘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사는 것은 무릎에서 살 수 있겠죠. 무릎이나 어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발목 정도, 발목이나 무릎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발목하지 그러려고 그랬어요. 자, 발목이나 무릎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는 건 어깨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7%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려면 싸게 사서 그래도 수익 나서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요, 돈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그렇죠? 돈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요, 돈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정보도. 그리고요, 개인 투자자는요, 뭉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동학혁명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집이나 사무실이나, 그리고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주식한다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게 곱지를 못해요. 그죠? 야, 니 신랑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던데 뭐요? 집에서 뭐예요? 그러면, 주식이에요. 그러면요, 돈도 안 꿔줘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 신랑 뭐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차티스트라고 그러세요. 니 신랑 직업이 뭐야? 그러면요, 차티스트야 라고 하세요. 차티스트가 뭐야?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뭘 하는 거 있어 라고 하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을요, 뭐 전업 투자자 이렇게 후지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업이 차티스트라고 하면 돼요. 언뜻 보면 저 예술하는 사람 같죠? 물론 예술이죠. 주식은 예술이에요. 주식은 예술이에요. 자, 잘 들으셨어요? 이게 공평한 시장이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이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관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요, 돈 뭉칩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고요. 뭐 외인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대주주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개인들은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TV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뭐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냥 대충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너만 먹고 사냐 그럴까 봐요. 아니죠. 뭐 그 사람이 뭐 삼성에 대해서 이재용 씨한테 무슨 뭐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SK에 대해서 무슨 최태원 씨한테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일단 나쁜 친구들이죠. 왜? 내 돈을 뺏어가는 친구들이니까 그들은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불특정 다수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 일에 쭉 보면요, 기관과 외에는요,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역사 일에 200년, 300년 쭉 역사를 거꾸로 뒤돌아가 봐도 주식 역사를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땄다는 때는 또는 땄다는 사람은요, 돈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칠판으로 가세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드렸던, 제가 이제 돈을 쪼개놓는 1250, 2500, 3750 그 부분, 그 부분. 그리고 호가 주문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업 분석,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칠판을요, 그래요. 이제 칠판은 흰색,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번 확인. 다시 한번요. 미안해요. 자, 굵은 펜.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칠판 주셔서. 자, 우선요, 이거부터 갈게요. 자, 뒤에 이어서요, 제가 여행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기업 분석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예, 우리가 하다못해 겨울철에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돼요. 예? 소위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이라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든 커피숍을 하든 삼겹살집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뭐 몫이 잘못됐든 어쨌든 아니다 싶으면요, 빨리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죠. 폼사는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평생 살다가 폼 잡고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니까. 우리가 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출액. 예, 매출액이 이게 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제가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여기 이제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늘 이제 비유하는 게 삼겹살집을 해요. 예. 그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 예? 원가를 빼야죠. 그죠? 예, 원가를 빼는 거예요. 예? 예, 원가.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매출 원가를 빼야 된다고요. 원가. 그러니까 삼겹살집은 삼겹살, 상추, 고추장, 쌈장 이걸 빼야 되겠죠. 그죠? 예, 빼야죠. 예, 빼야 되는데 그걸 원가를 뺀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야, 그날 하루에 너 100만 원 벌었는데
원가 빼면 얼마 남아? 70만 원. 이건 도둑놈이고요. 이건 썩은 고기 갖다 판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자, 매출은 많이 뜬 것 같은데 기분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포 뛰고 차 뛰고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나와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 장사해서 뭐 여기저기 재료값 주고 또 일하는 친구들 뭐 알바생이든 뭐 일하는 뭐 주방에 일하는 참모 아줌마나 이런 분들 월급을 다 주고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가더라도 그분들 월급만 줬으면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임금은 제하지 않고.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실제적으로는요, 매출 총이익이 많이 나와야 30만 원 정도 나오면요, 장사 잘 된 거예요. 30만 원 나오면 장사 잘 된 거라고요. 여기 이해 가셨어요? 아니, 100만 원 갖다가 70만 원 나오면은 뭐예요? 뭐 밀수한 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 30만 원이 다 내 돈이냐?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판매하는데 필요한 판매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판매 관리비.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가 뭐냐면, 되게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는 것을 우리는, 그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풀빵장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판관비 이렇게 얘기하죠. 판관비라는 거 못 알아듣죠. 그죠? 판관비 갖고 뭐 장난쳐 치기도 많이 하죠. 회사 대표들이. 그죠? 그거는 몹쓸 짓인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판관비에서 그러니까 그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예, OECD 평균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70% 정도가 판관비에서 임금 차지하는 비율이 돼야 되는데 그 비율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뭐 70년도 막 이때요. 우리가 한참 뭐 개발도상국으로 막 치고 올라갈 때 이때 당시에는 진짜 우리 그 큰 형님,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당신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얼마 안 받았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7에서 한 19%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나라를 만들어 왔고,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밥 세끼를 먹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70, 80, 90세가 됐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래, 1위. 그렇지. 이거는 좀 기다려봐. 분명히 바뀔 거야. 그전에는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안 될 거야. 뭔가 바뀌어야지. 노인 빈곤율이 1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씩은 줘야 돼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이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화이팅 영업이익. 금방 이해 가셨죠? 영업이익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판관비를 빼버리면 30만 원에서 얼마 남을까? 그래, 5만 원 남았다고 치자, 5만 원. 응? 여기에는 네 임금도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임금도 들어가야지. 사장은 뭐 후구야?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검정색 흑자라는 것은 월급은 주고 있구나라고 보는데 3년 연속, 2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이러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예요. 3년 연속 적자 그러면 그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물론 무슨 뭐 게임주나 이런 건 다르겠죠. 계속 뭐 그냥 개발만 하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뭐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건 특별한 어떤 섹터고요. 아셨죠? 영업이익 산출 아셨죠? 영업이익 산출 아셨죠? 그 영업이익이 흑자야지 적자면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이제 150%는 이하가 돼야 된다. 150%.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쓸게요. 부채. 예, 부채 비율이 150% 반드시 이하여야 된다. 여기서 1%라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이라고 했죠. 유보율.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보율은
반드시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이해가셨어요? 이거는 그냥 원칙 이러면 돼요. 원칙은 뭐예요? 그냥 법이야, 법. 네, 법이야, 법. 이거 원칙이야. 무조건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무조건 머릿속에 법. 이거 어기면 징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보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PS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청산가치라고 그래요.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뭐냐면요. 동학개미 여러분. 청산가치가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삼겹살집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급도 못 주고 그래서 야, 나 그만둘래. 요즘에 이제 청산가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들 1년 동안 버티다가 뭐 이태원이나 어디 이런 데 이제 고급 그 레스토랑 뭐 인테리어 잘 했다가 뭐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막 2억 3억을 들여서 막 의자 같은 것도 뭐 쇼파 막 되게 비싼 거 이태리째 막 가죽 쇼파를 사다 놨어. 끝났어. 손님 없어서 월세를 못 내. 물론 3개월, 4개월 버텼지. 아니, 보증금을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 없지.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그래? 원상복구하라고 그러지. 그럼 그거 다 치워내야 돼.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게 청산이야, 청산. 그러니까 내가 쇼파든 의자든 아무리 비싼 거 한 조에, 예? 탁자 테이블 한 조에 내가 200만 원씩 샀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중고로 사가는 사람도 없어. 하도 많으니까. 누가 중고로 사가도 누가 또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중고로 사갈 거 아니야. 중고업자도. 폐업만 할 뿐이지 개업을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개업하는 사람이 누가 요즘 뭐 중고 삽니까? 새거 살라고 그랬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요. 폐기물 딱지 사다가 붙여야 된다고요. 아니면 진짜 누가 임자 잘 만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사가겠습니다. 200만 원 주고 산 것을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총 레스토랑 차리는데 5억이 들었어. 이해 갔어? 그랬더니 고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했더니 1억이 남더라. 이것을 BPS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산가치. 상장한 주식은, 그 회사는 주식 있잖아. 법인 주식. 상장회사니까.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수를 이 청산가치로 나눈 거라고.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한 주당 얼마 이라는 거예요. 한 주당 얼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요. BPS 가격이 여기다 쓸게요. 예, BPS가 예를 들어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면 2배 더하면 제가 4,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2.5배거든요. 그러면 2.5배니까 이거 5,000원이 되는 거예요. 5,000원.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애들은 선진국.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자본주의. 이 앞에 주주라고 쓸게요. 주주 자본주의. 전 자본주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다시 2.5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에 2.5배면 얼마예요? 5,000원의 배수는 10,000원이니까 5,000원 반 갈르면 2,500원. 미안해요. 그럼 1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BPS가 2,000원짜리가 12,500원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도 5,000원에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5,000원 더 밀어서 4,000원, 3,000원 되면요. 환장을 하죠.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선진국의 주가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BPS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요. 미국 있고 영국 있으면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진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BPS 대비 BPS가 2,000원이면 무조건 4,000원 계산해라. 그리고 4,000원조차도 이건 4,000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만 원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갈라봐. 그러면 5,000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5,000원을 반으로 갈라봐. 2,500원. 2,500원으로 갈라봐. 1,250원. 네? 그러면 5,000원하고 만 원을 반 갈라봐. 그러면 7,500원. 여기서부터 2,500원에서 5,000원 반 갈라봐. 3,750원. 5,000원에서 7,500원 반 갈라봐. 6,250원. 7,500원에서 만 원 반 갈라봐 8,750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이쁘게 이제 그 타이핑 치셔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A4 용지 딱 복사해서요, 문구점 가서요, 비닐 코팅해서 잘 보관해서 이거를 딸딸딸 외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BPS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2,000원짜리면 소장님이 그러더라. 이걸 더하래. 그러면 4,000원이네. 그럼 4,000원은 목표가가 3,750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BPS 대비 더 떨어질, PBR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PBR은 알 거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BPS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근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동학개미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 과정은 내가 겪어봤는데 굳이 뭐 알 필요 있을까, 그지? 예, 그래서 딱 알만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저도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겠지만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호가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 자, 화면 가볼게요. 2021년 이번에는요. 어쨌든 그 얘기 할 겁니다. 예. 저번 3월 달에 있었던 그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그래요. 그냥 주식에서 돈을 따려면요, 대중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 시 막 떼거리로 막 들깨들처럼 이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소식을 내 귀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거 뻔히 안 겁니다. 그건 싸구리잖아요. 그죠? 싸구리죠. 그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니, 상식이에요. 주식은. 아니, 인생이 다 상식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날 이후 더데이 애프터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이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어요? 참 좋은 여행이에요.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제가 색깔 좀 잠깐 바꿀게요. 미안해요. 아까 칠판으로 갔었구나. 자, 하여튼 기억력은 좋아야 돼요.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땡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요. 이게 포인트 매매예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 매매고.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예, 포인트. 제가 그냥 포인트 매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발생하면요. 그냥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녹색 선이 여기로부터 이게 7%예요. 큰 거요. 7% 큰 거요. 내가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 사요? 그럼 2천만 원. 2천만 원에 7%면 140만 원이에요. 아시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7%면 뭐 70만 원이겠지. 그 질문이라고 해?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오면 언제 사냐면요. 이날, 당일 사는 거예요. 당일. 예, 당일 매매하는 거예요. 당일. 당일 매매하는데 언제 하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1시부터 사는 거예요. 1시부터 2시, 2시가 아니라 3시, 3시 반에 장이 끝나니까 3시 20분 전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재밌어요. 짠짠, 잘 봐. 잘 봐요. 요렇게 나오면 이 캔들에다가 자, 마우스를 이제 그럴게요. 이제 마우스로 생겼으면 여기다가요.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캔들에다 대고. 그러면 영역 채우기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을 빼시면 이 캔들에 물이 쪽 빠집니다. 물이 쪽 빠지는데 자, 일단은 우선 여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음봉과 양봉이 같이 붙어 있어요. 사이좋게 신랑 신부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이쪽으로 옮겨본다. 하나, 둘, 셋.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고마워요.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쪽에서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선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훅 해서 이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회색 화살표가. 오케이. 그러면서 이 녹색 선은 뭐냐면 왔어 그러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왔구나. 짜잔 여기다 갖다 붙여요. 여기 딱 신호는 이 종가로부터 이 종가 끝난 가격으로부터 이 녹색 선 끝선이 7%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캔들에다 더블 클릭해서 물을 한번 빼보자. 물 빡! 뺀 거예요. 뺐죠? 그래서 저쪽 상단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포크 헌터라고 써 있어요. 징글징글해요. 그죠? 자, 연장, 도구라고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요. 헌터입니다. 헌터는요.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포크는 종가에 갖다 붙이친 거예요. 종가에. 예, 그런데 이날의 종가에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혔죠. 이 파란색이 이날 종가로 갖다 올라가야 된다고요. 안 갔죠. 안 가면 하면 안 된다고요. 안 가면 하면 안 된다고요. 자, 파란색, 오케이. 자, 깔끔한 방송. 자, 보세요. 이 선이 이리 올라가서 종가에 갖다 부딪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선이 그냥 바로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삐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가겠지만. 물론 가겠지만 안 된다고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요, 그동안 모아놓고 벌어놨던 걸 한순간에 그냥 다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 가세요? 이 부분 잊어먹지 마요. 이 부분. 물론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가 이제 녹색이 7%니까. 갑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나 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이 날에 포크가 안 들어왔다고. 성수상이 얘기하는 도구가, 성수상이 얘기하는 연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 날짜 보니까 지난 11월 20일 날 때는 바야흐로 11월 20일 날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죠. 그렇죠? 뽑아버리죠. 그리고 7%를 딱 때렸어요.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꾹! 그죠? 7%니까, 평균 따지면 7%니까 얼마일까요? 예. 5,000만 원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 웬 5,000만 원? 자, 봐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11월 20일 날. 색깔 바꿀게. 이제 빨간색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빨간색. 고마워요. 자, 이 부분 11월 20일 날 잘 보시는 거예요. 11월 20일. 예? 7,700원 고점이었는데 최고점. 짠. 자, 어떻게 해요? 다르죠? 갔다가 윗꼬리 달죠. 갔다가 윗꼬리 달죠. 갔다가 쫓아오면 여러분들 샥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차트를 보면서 야! 여러분들 뭐라 그래? 야! 뭐라 그래? 차트! 뭐라 그래? 쥐기는데 이러죠. 그죠? 짝다리 걸고 딜리딜리 그죠? 짝다리 걸고 다리 떨면서 야! 차트 쥐기는데 그러고 아우 사버리죠. 그죠? 그러는 순간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손절을 쳤어요. 그 다음날, 주가가 장대 양봉을 다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크. 한글로 쓸까요? 예, 포크. 도끼. 포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냅두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1월 23일 9020원 이때 이렇게 다시 회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예. 장중, 당일, 이제 장중이라고 그렇게 장중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장중 매수인데 시간은 잊어먹지 말자. 대개 1시부터 3시 20분. 예. 1시부터 대전발 3시 20분. 아셨죠?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사시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자. 사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거요. 캔들이요. 7% 그리고 15% 반드시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이 돼야 이런 그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버리고 이때 사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사신 거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사신 거요. 오케이. 자, 물을 빼봤어요. 영역을 빼봤더니 아까 얘기했죠. 이 포크라고 하는 이 지금 X표를 쳐볼게요. 포크 X표를 쳐볼게요. 이 포크라는 부분이 이날에는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훅! 이날 11월 23일은 이거야 이거 하고 쿡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헌터와 포크가 반드시 도착을 해야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이거를 성소장의 기준, 성소장의 원칙,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의 인생, 주식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헌터. 이거는 뭐다? 포크. 원래는 나이프, 그러면 안 되지. 자, 11월 23일 똑같아요. 예, 퍼센트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자 그 다음날 안 가고요. 이렇게 상단에서요. 단봉으로 무슨 뭐 샛별형 이런 많이 각각 캔들에 단일 캔들, 복합 캔들 공부 많이 하셨나요? 어쨌든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 되겠죠. 이날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47에 시작해서 그죠? 고가가 4.28 그리고 1.1 그리고 0.8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시고 저종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시작해서 고점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밀었다가 다시 종가를 형성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열심히 사신 겁니다. 참 좋은 여행을. 아셨죠? 괜찮아요. 그냥 사시면 되죠. 문제 있겠어요? 자, 그랬더니요. 이렇게 갖다 떡 붙이네요. 예, 어디?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 7%. 항상 7% 이상은 돌파하거든요. 이상 돌파할 때 매매를 하시는 거죠. 매도를. 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차익 실현.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뭐라고 쓰냐면 수익 실현. 이렇게 써요. 수익 실현. 그래서 주식을 이제 그 야매로 배우신 분들은 패대기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왜 그래? 알겠죠? 네, 그런 말을 해요. 오케이. 이쁘죠, 그죠? 이쁘잖아요. 이쁘죠? 네, 2.31에 시작해서요. 이게 좀 보실래요? 살짝 11.65까지 올라갔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했더니, 야, 죽이는데, 자, 이랬더니 바로 이렇게 죽이죠. 그죠? 예. 똑같죠? 바로 그냥 윗골에 달면서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오죠? 앞전보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다가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소장이 얘기하는, 성성이 얘기하는 이 포인트 매매 이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거다? 다 뭘 의미하는 거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용어가요. 주린이라고 그래. 주린이. 자, 깨끗하게 정자로 쓸게요. 자, 주린이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그 주식하고 어린이 합성어입니다. 주린이. 주식을 하는데 어린이. 그러니까 주식 초자라 그 말이죠. 예. 그 결국에는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돈이 주식시장은요. 누군가 돈을 잃으면 돈을 따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따면 여러분들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주린이.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그래 아싸 방송에서 누가 이거 사란다 아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는요. 아주 낭패를 본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우리는 이날 사서 이날 연락이 사서 이날 팔았겠죠. 그죠? 못 사도 뭐 한 4천만 원은 샀겠다. 그죠? 응? 47에 28, 280만 원. 그렇죠? 예. 벌고 싶으세요? 내 원금과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매매는요,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매매하세요. 이건 그냥 TV로 드리는 얘기예요. 예. 자,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참 좋은 여행. 왜 그래요? 참 좋은 여행이. 그죠? 예? 예, 다르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어지진 않잖아요. 이게 다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어져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 봅시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느냐. 대주주 지분이 42%.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분이 20% 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안 돼요. 안 돼. 김상배의 안 돼요. 안 돼를 그렇게 불러 외쳤던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때요? 흑자. 검정색으로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자. 빨간색으로 써 있으면요. 빨갛게 마이너스 써 있는 건요. 아까지라고 그러죠.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아시죠? 아셨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칠판에서 판서에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반드시 어쩌라. 예, 요게 보면요. 50%에 1300% 할렐루야. 자, 150% 이하여야 되고 1000% 이상이라고 됐죠? 근데 차고 넘치죠? 그러면 스냅샷 제껴버리고 재무제표 클릭을 해보자. 알겠죠? 클릭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클릭을 했어. 안정성 지표래. 뭐래?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게 뭔 소리예요?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거보다 2배수는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훌륭한 거죠. 이게 신랑이요. 신랑의 잔고예요. 신랑이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이 정도는 많아야 이거는 최고의 신랑감이지. 그지? 네?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으면 안장역전 앞에 캬바레 제비요. 오케이. 끝. 자, 알겠어요. 지금 없었어요. 저 어머니. 자,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느냐. BPS요. 애니월 뭐라고 썼어요? 7,300원. 7,300원, 7,300원. 그럼 얘는 목표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12,500원 소장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12,500원 다음에 25,000원이니까 12,500원, 12,500원 그 얘기군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그 말이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9,000원대. 이렇게 갖고 이때 팔았고, 그렇죠? 팔았고, 그러고 또 이만큼 올라갔죠. 그죠? 이 신호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야, 난리 났다, 야. 괜찮아. 좋지? 깔끔하지? 훌륭하지? 와, 얘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11,000원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2,500원 근방에서는 넘어가면 안 한다고요. 이거를 참 좋은 여행. 12,300원. 오, 그렇죠. 네, 개인들 들어가요? 네, 우리는 안 들어가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끝내서 빠이빠이 했단 말이죠. 비행기는 이때 떠나는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강의를 오늘 해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새해 첫 방송이었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날씨가 엄청나게 또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여튼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예,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이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지금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자, 이데일리 온의 저는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